청바지를 입은 노인이 7,000원 김치찌개를 먹고 70억 쇼핑으로 모두를 울렸다. 그 노인은 오늘도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계처럼 김치찌개를 먹고 조용히 일어나 나갔죠. 식당 주인은 말합니다. 30년 동안 단 한 끼도 빠진 적 없어요. 매일 혼자 와서 늘 같은 자리.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지난 주말 백화점에서 70억을 긁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물건들이 부산 전역의 아이들에게 배달되었다는 것 또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백화점은 사과문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2년 전 그는 같은 백화점에서 물 한 잔 부탁했다 쫓겨났습니다. 단지 초라한 옷차림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보여주자. 진짜 부자는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당신이라면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이 노인의 정체와 그의 충격적인 과거, 마지막 유언까지.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 있는 곳이자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부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햇빛이 반짝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미세한 모래가 펼쳐진 해변, 그리고 그 뒤로 우뚝 솟은 마천루들이 부산의 자랑스러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려한 도시 풍경 속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지닌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70대 노인, 구부정한 허리에 깊게 파인 주름살,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 검게 그을린 피부가 그의 오랜 인생 여정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그의 모습은 해운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등이 약간 굽은 그의 모습은 수십 년간의 노동이 남긴 흔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맑고 깊은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지혜와 결단력을 내비칩니다. 그의 행동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지난 주말 하운데 센텀시티의 대형 백화점은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5월의 따스한 토요일 오후, 가족들과 연인들, 쇼핑객들로 붐비던 백화점의 한 노인이 홀로 나타났습니다. 빛바랜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 차림, 오래되어 색이 바랜 면 티셔츠를 입은 그는 특별할 것 없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매장 앞에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진열된 상품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품관에 들어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70억 원어치 물건을 한 번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자 백화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러 온 또 다른 정신 나간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한 젊은 여직원은 동료에게 귓속말로 "저 할아버지, 오늘 치매약 안 드신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명품관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진지하게 물건들을 살펴보자 직원들은 서로 의아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에르메스 매장에서 핸드백 하나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은 마치 전문가와 같았습니다. 가죽의 질감, 스티치의 상태, 금속 장식의 마감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다른 모델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내 매장 관리자가 호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층 매니저, 그리고 결국 백화점 임원들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던 직원들의 표정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얼굴에는 공손함과 존경의 빛이 서렸습니다.
이상진 씨가 백화점 VIP 룸으로 안내되는 동안 매장 곳곳에서는 그의 이름이 속삭여졌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하운데의 전설 이상진 회장님이래. 한때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진 씨는 30년 전 단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작은 건설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에는 난로 하나로 온기를 유지해야 했죠. 당시 그는 겨우 살림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고 아내와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남들이 꺼리는 작은 공사들,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소규모 상가 공사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맡아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약속한 공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최고 품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진 씨의 오랜 지인인 김호철 씨 73는 회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항상 공사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모든 것을 점검했죠. 밤낮으로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아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첫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그는 밤새 설계도를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다크서클이 진 눈으로 며칠을 지새우면서도 결코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성실함과 정직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죠. 그 작은 회사는 이제 상징건설이라는 부산 최대 부동산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 거대 기업이 된 것입니다. 상징건설의 로고는 이제 부산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를 바라보는 마린시티라는 고급 아파트 단지부터 센텀시티의 랜드마크 빌딩인 상진타워까지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많은 건물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특히 그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더 베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의 모범 사례로 국제적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산만 1조가 넘는다고 하죠. 부산 경제계에서는 그의 한마디가 곧 법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상징건설이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면 부산 부동산 시장 전체가 들썩입니다. 그의 투자 결정에 따라 지역의 경제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고 정치인들도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부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상진 씨는 여전히 30년 전부터 다니던 할매집이라는 골목 식당에서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나 미슐랭 스타 식당이 아닌 좁은 골목 안작은 식당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그가 수백억대 거래를 성사시킨 직후에도 이 작은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이 식당의 붉은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선풍기, 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은 그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김치찌개에 얼큰한 국물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이 맛이 바로 제 인생의 맛입니다. 아무리 비싼 요리를 먹어도 이 김치찌개만한 게 없어요. 그는 종종 이런 말을 직원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그는 이 식당에 매일 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자신의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해외 출장이 있어도 그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이 식당을 찾곤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심지어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날에도 그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원들이 오늘은 쉬세요 라고 권해도 그는 내 하루의 시작은 이곳에서 비롯되는 거야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시간도 언제나 같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식당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손님은 항상 이상진 씨입니다. 그가 오는 시간에 맞춰 김영희 씨는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한 재료로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된장과 고추장, 김치, 두부, 돼지고기, 모든 재료가 그를 위해 특별히 골라진 것들입니다. 식당의 주인 김영희 씨는 82세의 노인인데 이상진 씨보다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지만 그녀의 요리 솜씨만큼은 30년 전과 다름없이 정갈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식당 없었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김영희 씨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진 씨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한 빛이 감돕니다. 우리 식당이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매일 와서 밥 먹고 가니까 다른 손님들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서 재벌 회장님이 먹는 찌개로 유명해졌죠. 김영희 씨는 이상진 씨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소금을 줄인 특별 메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식당 주인 김영희 씨는 그에게 돈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는 수없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공짜로 드세요. 제가 이만큼 장사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회장님 덕분인데 회장님이 30년 동안 먹은 찌개값으로 우리는 벌써 충분히 이익을 봤어요. 그러나 이상진 씨는 결코 그런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메뉴 가격의 2배를 지불합니다. 7,000원짜리 김치찌개에 14,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 공기밥에 2,000원을 내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매달 그가 이 식당에 쓰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한 번은 김영희 씨가 왜 이렇게 과하게 주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상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가격표로 매길 수 없는 거야. 당신이 이 음식에 담는 정성과 사랑. 그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작은 식당 직원들,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부터 설거지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든 직원들의 대학 학자금을 매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영희 씨의 손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도와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공부할 수 있어야 해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무려 3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이 작은 식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졸업식 날이면 그들은 꼭 이 식당을 찾아와 학사모를 쓴 채 이상진 씨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전부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 이상진 씨는 백화점에서 70억 원어치 물건을 한 번에 구매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의 대형 백화점은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쇼핑객들과 주변 호텔에 묵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특히 명품관에는 최신 컬렉션을 구경하는 세련된 고객들이 가득했고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부유층 고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백화점 직원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같은 고가의 명품을 진지하게 구경하자 직원들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명품관 직원들에게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면티를 입은 노인은 잠재적 고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가 혹시 값비싼 물건을 훔치지 않을까 경계하는 눈치였고 또 다른 직원은 동료에게 저 할아버지 백화점 에어컨 쐬러 오신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진 씨는 그런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물건을 살펴볼 때마다 날카로워졌고 가끔은 손으로 제품의 소재와 마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샤넬 매장에서 30분 넘게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특별한 상품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톤에는 미묘한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진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매장의 모든 상품을 다 포장해 주세요. 남성용, 여성용 구분 없이 모든 제품이요. 한 개씩이요. 포장이 끝나면 다음 매장으로 갈게요. 직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제품을 다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았던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이상진 씨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 정말 샤넬 매장의 모든 제품을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으신지요? 이상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상품을 포장해 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는 여유롭게 지갑에서 검은색 프라이빗 뱅킹 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 카드는 국내 최고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화점 지점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으시시때 중반의 지점장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고 이상진 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게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진 씨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고 지점장이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해운대의 전설 이상진 씨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즉시 깊은 허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상진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매장마다 비상이 걸렸고 VIP 룸이 즉시 준비되었습니다. 샴페인과 고급 다과가 서빙되었고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핑 도우미들이 배정되고 특별 카탈로그가 준비되었으며 심지어 백화점 내 식당에서는 특별 코스 요리가 주문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듯 움직였습니다. 백화점의 모든 매장에 이 소식이 퍼지자 각 브랜드 매니저들은 이상진 씨를 자신들의 매장으로 초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상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마음속에 간직한 따뜻함이 진정한 부가 아닐까요? 30년 전 한 노인의 작은 친절이 수천억 원의 선행으로 이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겉모습으로 판단받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인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이상진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